S&P 500이 성장세라는 건 뭐 다들 아는 얘기죠. 근데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숫자부터 보시죠. 2024년 4분기에 S&P 500이 무려 8.2%의 이익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숫자가 더 놀라운 건 이게 벌써 10분기 연속 성장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시장이 꾸준히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성장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8.2%라는 평균치 뒤에는 정말 엄청난 온도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전체 11개 섹터 중에 4곳은 오히려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성장은 다 어디서 왔냐고요? 바로 정보기술 분야입니다. 혼자서 무려 26.2%,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전체 지수라는 허상 뒤에 사실상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장이 좋구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정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흐름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한번 쪼개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7개의 거대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요. 이 7개 기업이랑 나머지 493개 기업을 딱 나눠서 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무려 20.3%라는 정말 믿기 힘든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493개 기업은요? 겨우 4.1%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게 거의 5배 차이거든요.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겁의 기술 기업들이 이렇게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동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S&P 500의 이익 성장을 이끈 주역들을 보면요. 상위 5개 기업 중에 3개가 바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는 엔비디아가 정보기술 섹터 전체를 거의 혼자서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JP모건 같은 시장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승자 독식 현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고요. AI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잘 나가는 쪽이 있다면 고전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전년도 4분기에는 배럴당 70달러가 넘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평균 59달러 선까지 16%나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에 그대로 직격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이제 시장의 가치평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혹시 거품 아닐까? 이런 걸 판단할 때 우리가 보는 핵심 지표가 바로 PE 비율, 즉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S&P 500의 PE 비율이 22.1이거든요. 이게 과거 5년 평균인 20.0, 그리고 10년 평균인 18.8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가가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비싼 구간에 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시장의 이런 낙관론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파스타의 토니 페리시 CIO 같은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시장이 당장의 경고보다는 2020년 하반기에 있을 금리 인하 같은 좋은 소식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분석가들은 2026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2026년 전체 전망을 보면 이야기는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분석가들은 지금의 이 성장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표를 보시면 2026년에는 두 그룹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어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22.8%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거고요.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나머지 493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도 드디어 12.1%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쥐고 흔드는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과연 피할 수 없는 혁신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일까요?